경찰서에 걸려온 충격적인 신고 전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저희 펜션에 시아버지가 와서 나가지를 않아요.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2024년 여름, 강원도의 한 펜션 마을에 이런 황당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30대 후반의 박민주 씨. 남편 최준호 씨와 함께 해님 달린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펜션 앞마당에서는 이미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여기가 누구 땅인지 모르나? 아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스트레스? 5년 동안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인데? 펜션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였을까?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토지 소유주 최영철, 건물 소유주 최영철. 경찰관이 박민주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인, 이 펜션은 시아버님 명의네요. 법적으로는 시아버님이 소유주시고. 그럴 리 없어요. 5년 동안 저희가 운영했는데요. 운영과 소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인께서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민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사장이라고 생각하며 운영해온 펜션이 사실은 시아버지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최영철 씨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까지 털어 강원도에 펜션을 지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울에서 치킨집 사업에 실패한 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펜션 하나 지어놨다. 너희 부부가 가서 운영해봐. 서울에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잘 안 됐잖아. 자연 좋은 곳에서 새 출발해라. 아버님, 정말 저희가 운영해도 되나요? 너무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당연하지. 너희가 주인이야. 나는 가끔씩만 놀러 올게. 건강할 때 손주들도 보고 싶고 말이야.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달콤했던 첫 인연. 처음 인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민주 씨는 인터넷 마케팅에 능숙했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펜션을 알렸습니다. SNS에는 항상 이런 글들이 올라왔죠. 샵 해님 달린 펜션 샵우리가 만든 공간, 샵 사장님 라이프, 샵 펜션 사장 되기, 샵 강원도 펜션 추천, 샵 꿈꾸던 생활. 최영철 씨도 아들 부부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뿌듯해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펜션에 와서 수리할 곳은 없는지 살피고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했죠.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지었어요. 정성 많이 들였거든요. 뭔 소리야? 내가 다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좋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3년 전 박민주 씨가 딸 최서연이를 낳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박민주 씨가 회복하는 동안 최영철 씨는 자연스럽게 펜션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 응대, 청소, 식사 준비까지 모든 일을 맡았죠. 민주야, 너는 애기만 돌봐. 펜션 일은 내가 할게. 산후조리 잘해야 나중에 안 아픈다. 아버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서연이가 밤에 자주 깨서. 괜찮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하지만 조금만 더가 6개월, 1년, 2년으로 이어졌습니다. 박민주 씨는 아이 육아에만 집중하고 최영철 씨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민주야, 이제 서연이도 좀 컸으니까 펜션 일도 같이 하면 어떨까? 아버님,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요. 엄마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하거든요. 육아서에서 그러더라고요. SNS에서는 여전히 사장님. 아이러니하게도 박민주 씨의 SNS에는 여전히 자신을 펜션 사장으로 소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육아하면서 펜션 운영하기 정말 힘들어요 유유 하지만 우리 서연이를 보면 힘이 나네요. 샵워킹맘 샵 펜션 사장 샵 육아맘 일상 샵 멀티플레이어. 실제로는 최영철 씨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손님들 조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혼잣말 내가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르겠네. 시간이 지나면서 박민주 씨는 펜션의 경제권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용돈 관리까지. 아버님, 펜션 수입은 저희가 관리할게요.
세금이나 운영비 처리해야 하니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희가 사업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점차 최영철 씨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때마다 박민주 씨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민주야, 혈압약 떨어져 가는데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아야 해. 아버님, 이번 달 적자예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까지. 다음 달에 사드릴게요. 하지만 약은 아버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애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서요. 한편으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며 강원도 맛집 탐방, 오늘은 2만 원짜리 한우로 스테이크 해 먹었어요. 샵먹셔리 라이프 샵펜션 사장이 여유 샵마스타그램. 건강보다 영업이 우선. 민주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물리치료라도 받아야겠어. 아버님, 이번 주말이 성수기인데요. 손님들한테 펜션이 비어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럼 언제 가라는 거야? 평일에 가세요. 평일엔 손님 없으니까. 평일에도 청소하고 정리할 게 산더미인데. 그럼 빨리빨리 하시고 가세요. 아버님이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시간 날 텐데요. 최영철 씨가 67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펜션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 아버님, 이번 주말에 단체 손님 와요. 30명이나 되는데 병원은 다음 주에 가세요. 하지만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픈데. 제발 좀 참아주세요. 손님들한테 좋지 않은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리뷰 나빠지면 어떡해요? 아버지, 우리 사업 이제 궤도에 올라서 중요한 시기예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어느 날 아침 최영철 씨가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해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 119 불러. 어떡해요? 오늘 VIP 손님 오는 날인데. 예약금도 받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래도 손님들한테 연락드려야죠. 응급실에서 의사는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이 나이도 있고 너무 무리하신 것 같네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민주 씨의 첫 마디는 의사 선생님,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저희 펜션이 성수기거든요. 부인 환자분 건강이 먼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내가 좀 쉬었다가 할게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최준호 씨가 다니던 지역 관광공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어 펜션에서 승진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20명의 하객을 위한 파티 준비를 최영철 씨 혼자 맡았습니다. 장보기, 요리, 청소, 세팅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아버님, 서연이가 열이 나서요. 아무래도 독감인 것 같아서 병원 가봐야겠어요. 파티 준비는 아버님이 해주세요. 그럼 너희는 언제 와? 파티 시작할 때쯤 올게요. 아버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면 되죠? 20명 분량을. 내 혼자? 아버님, 평소에도 다 하시잖아요. 이번에만 부탁드려요. 알았어. 내가 다 준비할게. 당일 아침 6시부터 밤 7시까지 최영철 씨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세팅하고 꽃까지 장식했습니다. 분위기 깨지 말라고.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영철 씨는 하루 종일 일한 탓에 어지러워서 잠깐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아버님, 손님들 앞에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승진 파티 분위기 다 깨져요. 미안해, 좀 어지러워서 잠깐만 쉬면. 제발 좀 참아주세요. 준호 오빠 승진 망치면 아버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 할아버지 왜 저러지? 괜찮나? 아버님, 부엌에서 좀 쉬세요. 여기선 안 되니까요. 아, 알았어. 그 순간 최영철 씨의 마음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이 집에서 존재 가치가 없구나. 이제 그만 나가라. 한계에 다다른 최영철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들고 다음날 아침 최영철 씨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펜션에 왔습니다. 민주야, 준호야. 너희 짐 싸라.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직 화 안 풀리셨어요? 5년 동안 참았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5년 동안 나를 뭘로 봤는데? 저희가 언제 아버님을 이 펜션은 4명이야. 너희가 나를 가정부 취급하며 부려먹었고 아플 때도 손님 걱정만 했지. 이제 나가라. 아버지,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애기도 있고. 사정? 67살 노인 사정은 생각 안 하고 3일 준다. 3일 안에 나가라. 당황한 박민주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저희 펜션에 시아버지가 와서 협박하고 나가지 않아요. 영업 방해하고 있어요. 어떤 협박을 하시는데요?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해요. 잠깐만요. 그 집 소유주가 누구신가요? 경찰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순간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펜션은 최영철 씨 명의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영철 씨가 소유주시고 그럴 리 없어요. 5년 동안 저희가 운영했는데요. 저희 펜션이에요. 운영과 소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인께서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 정말 명의가. 당연하지. 내 돈으로 내가 지었는데.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5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그건 가족 간에 해결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SNS 인플루언서의 몰락. 그동안 펜션 사장으로 SNS에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던 박민주 씨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팔로워 2만 명 앞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죠? 제 SNS는 어떡하고 그동안 거짓말로 사람들 속인 거 생각해봐라. 5년간의 수입은 어디로? 경찰이 떠난 후 최영철 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간 펜션에서 번 돈은 대략 3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영철 씨가 받은 것은 생활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뿐이었습니다. 민주야, 그동안 번 돈은 어디 갔어? 3억이 넘게 벌었을 텐데. 펜션 운영비, 세금, 서연이 양육비 다 들어갔어요. 적자 때도 많았고요. 적자? 그럼 너희 해외여행은 뭐고 명품 가방은 뭐야? 그건 하지만 박민주 씨의 SNS를 보면 명품백,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인증샷들이 가득했습니다. 괌 여행 왔어요. 리조트 수영장에서 여유로운 오후 샵 괌여행 샵 리조트 라이프 샵 펜션 사장 이유식. 오늘은 샤넬 새 가방겟. 펜션 운영 잘 돼서 자축하는 의미로 샵 샤넬 가방 샵 자수성가 샵 펜션 사장. 좋아. 5년 동안 고생한 대가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야.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 아버지, 그래도 혈육인데.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혈육이라고 해서 착취해도 되는 거냐? 5년 동안 나는 너희 가정부였어.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아버님, 저희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 5년이 기회가 아니었어? 이제 끝이야. 결국 박민주 씨 가족은 3일 후 펜션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 우리 펜션이라고 부르며 살았던 곳을 말이죠. 떠나기 전 박민주 씨의 마지막 SNS 게시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강원도를 떠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했어요. 앞으로는 서울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게요.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다음 스테이지. 댓글들은 대부분 응원이었지만 진실을 아는 몇몇 지역 주민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영철 아버님 고생 많으셨어요. 5년 동안 속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가족이 어른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현재 최영철 씨는 홀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역 주민들이 최영철 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이웃들이 청소나 요리를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다. 영철이 형 혼자 하지 말고 우리가 도울게.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지. 가족이 어른을 이렇게 대하면 안 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형님, 우리가 청소하고 있을 테니 형님은 좀 쉬세요. 오히려 늘어난 손님들. 소문이 퍼지면서 할아버지가 혼자 운영하는 펜션으로 유명해져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가득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SNS용 예쁜 펜션은 많지만 이런 진심이 느껴지는 곳은 처음이에요. 이 사건은 현대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일 소유권과 운영권의 착각. 많은 사람들이 사용과 소유를 혼동합니다. 5년 동안 운영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 특히 기성세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이런 갈등을 부추깁니다. 3SNS와 현실의 괴리. 온라인에서는 성공한 펜션 사장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시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성공이었습니다. 4. 경제권과 권력 관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고 실제 소유주조차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최준호 씨는 지금 어디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중간에 끼인 아들 최준호 씨입니다. 현재 그는 서울로 올라와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한테 연락드려봤는데 받지도 않으세요. 그럼 직접 가보지 그래. 가고 싶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한심했나 봐요. 지인들에 따르면 최준호 씨도 아내 박민주 씨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준호야, 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 가족 관계가 원래 복잡한 거야. 하지만 아버지 혼자 두고 정말 후회돼요. 이 이야기에서 진짜 승리자는 최영철 씨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았고 존중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67세의 나이에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펜션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기긴 했는데 왜 이렇게 여전하지? 진짜 패배자는 박민주 씨일까요? 5년간 누렸던 모든 것을 잃고 서울로 쫓겨났으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희생자입니다. 육아와 가사 부담,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최영철 씨의 펜션, 새 출발 펜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펜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맛과 진심 어린 서비스를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영철 씨는 이제 진짜 펜션 사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평생 해온 거라 자연스럽게 늘었지요. 정성을 다해서 하면 맛있어져요. 정성이 정말 느껴져요. 집밥 같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한편 박민주 씨는 서울에서 카페를 창업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가게를 차린 것이죠. 인스타그램에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 민준의 카페 오픈했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샵 새 출발 샵 카페 사장 샵 진짜 내 가게. 댓글들. 이번엔 진짜 본인 가게네요. 화이팅! 새 출발 응원해요. 강원도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준호 씨는 아직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기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별 인터뷰 6개월 후 최영철 씨의 심경.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처음엔 정말 억울했어요. 내 돈으로 지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는 없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게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아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가족이라는 건 서로 배려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던 게 아쉽죠.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한 동안 열심히 일하고 언젠가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과도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갈등과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